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지금 비트코인을 팔아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달러로 수백억 달러어치를 쌓아둔 스트래티지가 세 갈래 함정 트릴레마에 빠졌습니다. 비트코인, STRC 우선주, MSTR 보통주, 이 셋을 동시에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. 셋 중 하나를 버려야 나머지 둘이 삽니다. 그 선택이 무엇이 될지, 그리고 그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겠습니다. 스트래티지는 STRC라는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 비트코인을 삽니다. 이 STRC의 액면가는 $100이고 배당을 약 13% 수준으로 지급합니다. 배당 횟수도 한 달에 한 번 해서 격주로 늘렸습니다. 조건을 더 좋게 만든 겁니다. 근데도 STRC 가격이 $83까지 떨어졌습니다. 배당을 올렸는데 가격은 더 내려간 겁니다.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. 배당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. 왜 믿지 못하냐면 판매 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 우선주를 산 투자자는 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. 스트래티지가 파산해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일 때는 시장에 팔거나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.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 이전에 발행했던 GBTC입니다. 이것도 판매 경로가 막혀 있었고 결국 할인율이 50%까지 벌어졌습니다. $100짜리가 $50 취급을 받은 겁니다. STRC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시장의 공포입니다. 그러면 스트래티지는 왜 이 상황에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까요?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. M&A라고 합니다. 비트코인 보유액 대비 기업 가치 비율인데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시가총액뿐 아니라 부채, STRC 우선주까지 기업 가치에 포함하고 현금을 뺍니다.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신주를 발행해도 프리미엄이 붙어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 신주를 찍어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. 스트래티지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직접 밝힌 손익분기점은 네이브 1.2입니다. 이 아래로 내려가면 신주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렵습니다. 지금 스트래티지 M&A는 1.1 수준입니다. 이미 손익분기점 아래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손익분기점 자체가 1.3 이상으로 올라갑니다. 비트코인이 내려갈수록 기준점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.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. 결국 스트래티지는 ATM 신주 발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돈줄이 막힌 상황입니다. 주식 투자자들이 쓰는 말 중에 따갑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대출 받아서 주식 샀는데 못 오르면 따서 갚으면 되지 하는 생각입니다. 현실에서는 잘 안 됩니다. 스트래티지가 딱 이 구조입니다. 비트코인이 올라야 STRC가 안정되고 STRC가 안정돼야 신주 발행이 되고 신주 발행이 돼야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안 올라갑니다. 왜냐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스트래티지 공포가 더 커집니다.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악순환입니다. 그럼 이 트릴레마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MSTR 보통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. 비트코인을 팝니다. 단순하지만 파장이 큽니다. 몇 주 전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32개를 팔았을 때 즉각 시장 충격이 왔고 비트코인 가격이 $70,000 선을 깼습니다. 80만 개를 가진 회사가 32가에 팔았을 때 그 충격이었습니다. 더 많이 팔면 그 충격은 몇 배가 됩니다. 두 번째, STRC 우선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. MSTR 보통주를 추가 발행해서 거기서 나온 자금으로 STRC를 지원합니다. MSTR 주주들이 희생됩니다. 주식 물량이 늘어나니 가치가 희석되고 M&A도 내려갑니다. 보통주 주주를 팔아 우선주 투자자를 살리는 구조입니다. 세 번째, STRC 배당 자체를 중단합니다.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으로 가능합니다. 비트코인과 MSTR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STRC 투자자들은 그냥 잃게 됩니다.
그리고 앞으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금융상품을 내놓더라도 시장이 신뢰하지 않습니다. 자금 조달 라인이 영구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. 어느 길도 쉽지 않습니다. 타이밍도 나쁩니다. 최근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처음으로 10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초기 IPO 효과로 들어왔던 자금이 재배치를 찾는 시점인데 원래라면 비트코인 쪽으로 일부 흘러왔을 돈입니다. 근데 STRC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으니 그 돈이 반도체 쪽으로 빠집니다. 지금 비트코인에 유리한 자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럼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? 실마리가 있습니다.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 직접 말했습니다. 회사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. 개인 투자자한테 팔지 말라고 했지 회사 얘기는 한 적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최근 강조하는 지표가 바뀌었습니다. 총 보유량이 아니라 주당 비트코인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. 비트코인을 조금 팔더라도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.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. 스트래티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비트코인을 소량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STRC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. 비트코인은 온체인에서 이동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. 숨길 수는 없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할 수는 있습니다. 이 트릴레마의 본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.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지렛대 삼아 성장하는 설계를 만들었는데 그 지렛대가 지금 자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. 선순환이 역전되면 셋이 함께 내려가고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나머지가 멈춥니다. 이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레버리지 설계의 자기 파괴입니다. 지금 확인해야 할 신호는 하나입니다. 스트래티지 온체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지입니다. 조용히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STRC 구제 작업의 시작입니다.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충격을 받겠지만 역설적으로 트릴레마 해소의 첫 신호가 됩니다. 이 트릴레마에서 벗어나는 신호, 그거 하나만 보세요. 복잡한 레버리지 구조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분들께 오늘 내용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.